1985년 서울대병원에서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쌍둥이 남매가 태어납니다. 이 쌍둥이는 국내 최초 시험관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이었죠. 이 일은 탄생이라는 신의 영역이 과학으로 옮겨오게 된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이 위대한 탄생에는 과학자 정길생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동물 생명공학의 창시자이자 개척자였던 정길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길생은 1941년 경상남도 산청 산골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는 형제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이유로 유일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법관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탓에 그는 농사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법관을 꿈꿨죠. 하지만 대학에 갈 돈이 없어 막막하던 그는 건국대학교 축산학과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됩니다. 우선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때까지도 법학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축산학과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을 밟던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어릴 적 꿈이었던 법관이 되는 것보다 축산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인생을 개척해 보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진로를 정한 정길생은 보름 동안 등을 방바닥에 붙이지 않았다 할 정도로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는 세계적 석학으로 명성이 높았던 니시카와 교수를 만나면서 가축번식학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접하게 됩니다. 가축번식학은 가축의 번식 효율과 향상을 위해 가축의 번식 생리, 인공수정 등을 탐구하는 축산학의 한 분야입니다. 당시 씨를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발달했던 우리나라에서 동물농업이 발전하려면 가축 번식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73년 귀국하여 모교인 건국대학교의 교수로 임명되는데 정길생은 가축번식학을 전공했지만 유전공학에 속하는 동물생명공학의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동물생명공학은 그 이름부터 생소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동물생명공학의 개념과 내용, 연구 방법 등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했으며 모든 축산 관련 학과의 전공 서적인 최신가축번식학, 가축인공수정 등을 비롯해 18권의 동물생명공학 전문서를 발간하며 이 분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안식년으로 잠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포유류의 초기 배를 조작하여 동물의 발생 및 분화 현상을 연구하는 동물발생공학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동물의 정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활용했었는데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에는 정자뿐만 아니라 난자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연구를 통해 그는 수정란 이식을 체득한 한국의 유일한 연구자가 됩니다. 그의 미국 연구 경험은 훗날 한국 동물생명공학의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정길생은 이렇게 연구한 성과를 축산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젖소의 개체수가 적어 가격이 매우 높았습니다. 젖소의 개체수를 늘리려고 해도 소는 연간 한 마리의 새끼만 낳을 수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죠. 정길생은 이종간 수정란 이식 기술로 젖소의 개체수를 늘리는 데 힘썼습니다. 마침내 1983년 한국 최초로 젖소 수정란을 한우에 이식하여 3마리의 젖소 송아지 출산에 성공하게 되죠. 그 이후 축산업의 혁명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더 질 좋은 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소의 수정란 이식에 성공한 그는 이 기술을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불임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던 때였죠. 그는 해당 시술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국내 최초로 사람의 체외 수정 기술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시험관에서 체외 수정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수정란이 체내로 들어가 임신이 될 확률은 20% 남짓이었습니다.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시술은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환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실패했을 때 그의 심적 부담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3번을 시도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던 분이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며 밖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날로 손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시험관 시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의사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수정 기술을 전혀 모르는 의사들에게 이론과 기술을 전달하고 불임센터가 개설되면 훈련된 대학원생들을 파견하여 전국 각지의 시험관아기 시술센터의 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전달하며 진심으로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을 염원했죠. 이런 그의 노력 덕분일까요? 1985년 서울대병원 장윤석 박사팀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 세계에서는 18번째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불임과 난임도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그의 눈부신 업적 덕분에 2002년 건국대학교 총장으로 역임하며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에 취임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자들의 직접 투표로 원장에 선출되었기에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죠. 올해 83세의 나이로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정길생은 아직도 새로운 연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도 고통 없이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인 건강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새로운 연구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된 축산학에서 동물생명공학, 이후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유전공학까지
나아가 현재 바이오 장기 이식, 줄기세포 제작 관련 기술 등 인간의 질병 치료와 수명 연장을 위한 최첨단 의료 기술은 그가 가까운 생명공학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눈부시게 발전한 생명공학 분야의 주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 이론과 발판을 마련해준 정길생. 이제 여러분은 그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